요즘 병원에 가보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단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도 관리하기 힘든데 세 가지가 다 있다는 말 들으면 절망감부터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생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가 생기면 나머지가 따라오는 걸까요? 스포츠 경기에서 세 개의 대회를 한꺼번에 섞어나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건강에서도 이 세 가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함께 있다면 의학적으로도 트리플 크라운이라 부를 만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죠. 한 가지라도 생겼다면 나머지도 올 확률이 높고 세 가지가 함께 생겼다면 당장 관리가 필요한 척신호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정확한 개념, 왜 세 가지가 함께 생기는지, 실제 치료 우선순위와 약 없이도 바꿀 수 있는 식습관과 운동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A 건강 melhor 정보는 나 merendeira, 혼자만 알기 a melhor 아깝잖아요. merendeira. 소중한 가족, 지인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대사증후군이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네 가지 이상의 위험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중심에 있습니다. 배가 나올수록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이 모든 질환이 함께 생기기 쉬워요. 그 이유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동해서 혈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즉,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계속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되고 그 결과가 당뇨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당 처리가 안 되면 몸은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올라갑니다.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혈압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비만, 인슐린 저항성, 혈당 상승, 치질 이상, 혈관 손상, 고혈압,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함께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셋 다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조건 약부터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살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체중에서 7에서 10%만 감량해도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모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굶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나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은 근육량이 줄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과 식사 조절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방을 줄이고 근육은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 이게 대사증후군 관리의 핵심입니다. 운동은 주 3회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 숨이 차는 강도의 유산소, 근력 운동을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매일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회복을 못해서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퐁당퐁당 운동 원칙을 지켜주세요. 그럼 식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초코우유, 단 음식, 하얀 밀가루 음식들을 먼저 줄여야 해요. 이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지방 생성까지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섬유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채소, 해조류, 통곡물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지질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끼 식사에 채소를 가득 담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좋은 지방을 선택하고 나쁜 지방을 피하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등은 좋은 지방의 대표고 햄, 소시지, 튀김류는 나쁜 지방입니다. 식물성 오일도 좋지만 적정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원인입니다. 짠 국물, 절임류, 인스턴트는 가능한 한 줄이고 대신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음주 습관을 조절하세요. 주 1회 이내, 그리고 한 번 마실 때 절반만 마시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간 기능, 치질 수치, 혈당 모두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할까요? 살을 뺐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면 의사와 상의 후 약을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은 식이요법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이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유전적 영향이나 체내 생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약을 먹으면 너무 혈압이 떨어지거나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처방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 자주 내원해서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약을 끊고 싶다면 식단과 운동으로 감량부터 시도하고 그 효과를 보고 난 뒤 의사와 상의해서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식사 한 끼,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없는 건강한 몸으로 이어집니다. 대사증후군, 무서운 이름처럼 들리지만 내 생활 습관을 고치는 순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좋아요와 공유하면 가족 건강이 따라옵니다. 구독하고 건강 정보 계속 받아가세요.